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PC 부품 시장의 상황과 이 코시국이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 그 중에서 감성과 성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레이저 블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이저 블레이드 신제품 중에서 굉장히 고성능 모델입니다.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인텔 i7 11800H로 8코어 16스레드, 부스트 클럭은 4.6GHz입니다. GPU는 NVIDIA RTX 3080이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3200MHz 클럭의 DDR4 32GB 용량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가 탑재되었고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썬더볼트 4를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크죠? 제품의 무게는 어떨까요? 노트북의 무게는 2.77kg이 나왔습니다. 어댑터와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무게를 합치면 762g 정도 나오니까요. 만약 이 노트북을 휴대한다고 한다면 대략 한 3.5kg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7인치거든요. 17인치 사이즈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무게가 괜찮은 편이긴 한데 가볍다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17.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해상도는 1920-1080 Full HD, 주사율은 360Hz를 지원합니다. 11세대 인텔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RTX 3080을 탑재한 17.3인치 Full HD 해상도 360Hz. 이제 이 스펙 보시면 제품 포지션 나오죠. 일단 게임에 굉장히 힘을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크기에 풀 HD 360Hz를 선택했다는 건 아무래도 게임 쪽에 힘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전역의 경우는요, sRGB 100%, 어도비 RGB 79%, DCI-P3 80%, NTSC 74%가 나왔습니다. 색상 전역 중 sRGB 값은 스펙대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 패널이 360Hz 고주사율 패널이다 보니까 색상 전역이 작업 영역대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패널 밝기는 최대 304.5 칸델라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용 패널임을 감안해 본다면 밝기는 무난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널이 밝은 편이냐 어두운 편이냐라고 한다면 요 정도 값이면 밝은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4, 최대 4.56, 평균 1.28로 나왔습니다. 색상 정확도는 잘 잡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작업성에 그렇게 힘을 실은 모델은 아닙니다. 게임 쪽에 실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의 스펙을 생각해 본다면 게임만 생각한다면 좀 많이 아깝습니다. 그쵸? 작업성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 등을 통한 이 작업 성능을 살펴본 UL 프로시언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그리고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PC마크10은 역시나 스펙에 걸맞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도 4K 영상 편집도 충분하고요. 사진 작업의 경우 상당히 빠른 작업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작업성에서만큼은 노트북 기준 부족함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휴대성에 큰 영향을 주는 배터리 성능은 어땠을까요? 자, 별도로 절전 모드를 설정한다든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세팅 하지 않고요. 그냥 기본 세팅에서 배터리만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자, 벤치 테스트 결과는 2시간 20분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70.5Wh 용량인데 이게 작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품의 스펙 때문인지 배터리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물론 또 설정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절전 모드를 킨다든지 여러 가지 했으면 더 쓸 수가 있었겠죠. 사실 이런 제품들은 어댑터 연결해가지고 최대의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게 제품에 대한 미덕이죠. 그렇죠? 자, 그럼 게임 성능은 어땠을까요? 가장 최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틀필드
2042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자, 자동으로 잡히는 옵션이 All High로 잡혀요. 해당 옵션으로 했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틀필드 2042가 캠페인 모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온라인이죠. 온라인이어서 상대적으로 프레임 저하가 더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게임 성능은 상당히 괜찮게 뽑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이 배틀그라운드는 어땠을까요? GPU 사용량에서 좀 노는 부분이 보입니다. 뭐 이건 아까 배틀필드 2042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어쨌든 프레임은 꽤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80, 190, 200, 뭐 180에서 200 사이, 200, 뭐 3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게임 성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확실히 노트북에서 뽑아줄 수 있는 게임 성능 기준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도와 소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1시간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상황에서 소음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만약 게임 플레이 시 내장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뭐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 그리고 팬 소음 뭐 이런 것들이 섞이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발열과 소음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CPU 온도나 GPU 온도도 저 정도면 뭐 나름 잘 잡았고요. 팬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준수하게 잘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열화상 이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및 패드 부분 등 손이 닿는 쪽은 확실히 열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편 쪽 같은 경우는 좀 열감이 있어요. 그리고 열이 배출되는 부분이 모니터 그 힌지 그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이 좀 몰리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 스피커의 음질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스피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제가 노트북 리뷰하면서 지금껏 스피커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뭐 노트북 스피커에 뭐 뭘 기대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확장성 및 제품 내부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보면 쿨링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분의 M.2 슬롯이 있어서 스토리지 용량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건 그동안 레이저 블레이드는요, 삼성 메모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네오 포르자라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낯설죠? 이 브랜드가 대만의 골드키라고 하는 메모리 제조 회사의 브랜드인데요. 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좀 신선하네요. 자, 스토리지는 삼성의 PM9A1 PCI Express 4.0 M.2 SSD가 장착되었습니다. 자, 확장성은 뭐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노트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현재 판매 가격이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415만 원입니다. 제품 스펙 보고 또 레이저 블레이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가격 예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엄청 비싸요. 자, 그런데 RTX 3080이 현재 180만 원대 정도 하다 보니까 11세대 CPU의 랩탑 버전의 3080이긴 하지만 어쨌든 3080을 탑재하고 또 여러 부품들이 갖춰진 뭐 완제형 PC라는 부분, 물론 노트북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는 뭐 가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400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아마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제품은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디까지나 작업용 노트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작업용에서 좀 더 게임 쪽을 강조한 노트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단지 게임을 하겠다고 400을 태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게임성을 내리고 작업성에 집중하는 블레이드 모델도 있어요.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보통 OLED 패널을 탑재한다던가 4K 해상도를 지원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차이점을 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윈도우 OS 기반의 노트북에서 뭔가 좀 다양한 작업, 좀 하드한 작업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시스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게임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레이저 블레이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선택지가 사실 그쪽 라인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격은 좀 많이 같이 올라가지만 제품의 쿨링과 소음을 위해서 전력 제한으로 좀 타협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제가 리뷰하는 내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들이 대부분 이런 추세라 이걸 가지고 이 제품만의 단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블레이드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영상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 등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